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농경지 침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제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소멸한 태풍 다나스 영향으로 전남 동부권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리면서 여수시 소라면 관길이 변온 290헥타가 침수되는 등 여수와 고흥 지역에서만 430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여수시 옹천동 보은회관 뒤편 경사지 토사가 유실돼 일부 도로 구간에 차량 통행이 중단되는 등 여수와 고흥 지역에서만 석축과 옹벽의 파손 또는 붕괴 사고가 10여 건 넘게 발생하는 등 피해 상황도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태풍 다나스와 폭우의 영향으로 광양에서도 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218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진상면과 다음면 등에서 낙석 방지망이 부서지고 주차장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태풍으로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현장 복구를 마무리하고 정확한 피해 집계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소비자 요금이 지난해보다 0.43% 인상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내 4개 도시가스사 소매 공급 비용이 전년 대비 3.23% 인상됨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소비자들이 지불할 도시가스 소비요금도 전년보다 0.43% 인상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시가스 소매 공급 비용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2개월 동안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민주평화당의 내홍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들의 향후 행보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들의 결합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도내 녹색 돌풍을 몰고 왔던 국민의당. 이후 당내 내홍을 겪으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당과 합당, 창당을 통해 의석이 나뉘었습니다. 그러나 한 자릿수 지지율과 함께 내부 분열이 가속화하면서 당의 진로도 불투명한 상황. 최근 결성된 당내 대안정치 모임도 당의 이런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파가 연대하면서 당대표와 이견차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평화당이 조금 더 개선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역량이라든지 지금의 인적 구성보다는 더 많은 정치 세력들을 아울러야지만이 제3당, 4당으로서의 지위를 다음 총선에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제3지대파에 2명의 국회의원이 합류한 가운데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해당 의원들이 민평당의 틀을 벗어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게 될 경우 분당과 창당이 재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당내 불협화음과 맞물려 주목받는 것은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 의원들.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설전 속에 호남계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정계 개편이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여당과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는 대안으로 신당 창당이 될 수 있다면서 호남계 의원들이 시기에 맞춰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 이들의 물리적 결합이 이루어질 경우 지지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정서상 대선을 제외하고 특정 정당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은 점도 소수 정당에게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해 이들의 영향력이 민심을 파고들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아직까지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높은 데다 분당과 창당, 재결합으로 이어지는 양상에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정당에 대한 염증을 느껴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만한 구도가 보이거나 또는 그런 것을 유권자가 원했을 때 나온 정당이라면 파괴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또 신선함과 과감함을 토대로 인재 영입을 통한 기득권 내려놓기가 가능할지도 중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을 되돌아볼 때 여름 선거구 못지않게 정치적 굴곡이 많았던 전남 동부 지역. 이번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합 집산의 표본으로 비춰질지 새로운 정치를 위한 신선한 시도인지 유권자들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 엑스포 부지에 건립 예정인 국립해양기상과학관 부지 매입 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안을 놓고 행정과 의정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은 최근 시정 질문에서 기상 업무 자체가 국가 사무로 부지 확보도 국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소유인 박람회장 내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80억 원 정도에 이르는 거액을 시가 부담하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권오봉 여수시장은 확보가 어려운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지 문제는 시가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이미 전제돼 있었다며 시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5월 광주 전남 지역 금융기관의 수신이 전달에 비해 감소한 반면 여신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정기예금을 포함한 광주 전남 지역 금융기관의 전체 수신액은 1조 874억 원으로 전달에 비해 3천억 원가량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달 광주 전남 지역 금융기관의 여신액은 전달보다 1,500억 원 이상 증가한 6,64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와 교육청 학교급식지원단이 친환경 급식과 관련된 역할을 명확히 정해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세 기관은 최근 협약을 맺고 시 행정은 전반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확보를 맡고 교육청은 각급 학교와 지원센터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며 지원단은 친환경 식재료 공급 관리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49억 원 등 총 92억 원을 투입해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달 농축협 학교 급식 지원단을 급식 업무 위탁 운영자로 재선정했습니다. 천일염 값이 벌써 여러 해 생산 원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염전 어가들이 생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염전을 빌려 생계를 꾸려가는 임대 어가는 임대료 때문에 염전을 놀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넓게 펼쳐진 염전에서 소금을 볼 수 없습니다. 바닥을 친환경 소재인 타일로 깔아 하얀 소금 대신 온통 검은 빛입니다. 전국 천일염 주산지인 신안군의 한 염전입니다. 비가 오기 전에 천일염을 긁어내서 이처럼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소금을 생산하는 일부 어민들은 올해까지 4, 5년 동안 국산 천일염 값이 산지 알갱이 상태 20kg에 4,000원 정도인 생산 원가를 밑돌고 있다며 아예 염전을 놀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자기 염전을 갖지 못한 어민들은 임대료 때문에 소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염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쉴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계약이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생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소금값은 신안군 산지에서 이달 들어 더 떨어져 대책을 호소하는 생산어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업조합은 염전은 허가제여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가를 보장하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생산량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 생산 원가 보장제가 시행하기에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소금을 식품으로 분류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쏟아냈지만 10년이 넘게 가격 안정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남도의 풍경과 생활상을 수목으로 표현하는 국제 워크숍이 해남에서 열렸습니다. 수목의 창작 과정을 일반에 관람하고 완성된 작품들은 오는 28일까지 전시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다란 미술관에서 작가들이 수묵화 창작에 몰두합니다. 낮 동안 땅끝 해남의 사냐와 시장을 돌며 촬영한 영상을 보며 한지의 작품을 표현합니다. 작가가 수묵화를 그리는 동안 일반인들은 창작 과정을 지켜보며 관람합니다. 호주, 일본, 중국에서 온 화가 10명과 국내 작가 20명이 참가한 해남 국제 수묵 워크숍입니다. 저걸 좀 표현해보고 싶다. 뒤에 두준산, 달마산 그런 배경들이 되게 어떤 예술적인 표현의 욕구를 많이 자극을 해요. 전통 한지의 수묵 기법으로 처음 작업하는 외국인 화가는 수묵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It's been very inspiring to me. And even though my work is not landscape, I see the tonal shifts that the landscape painters that are very accomplished in Korea use. 조선 회화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공제자화상의 주인공 윤두서에서 시작되는 수묵화의 뿌리를 찾은 화가들은 국적과 장르의 경계를 넘어 작품 활동을 펼쳤습니다. 해남군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내년 개최 예정인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도 그들의 시각도 굉장히 다른데
그것이 바로 이제 20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국내외 작가들이 열흘간 창작한 수묵 작품들은 오는 28일까지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시가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하굣길 안전을 지도할 인력 100명을 뽑습니다. 선발되면 9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학기 석 달여 동안 안전한 등교와 과속 차량 계도, 우범 지역 모니터링 등을 하며 월 70만 원 안팎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도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한 뒤 올해는 규모를 10% 늘려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에서 여름 갯벌 생물 관찰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순천시는 본격적인 휴가 방학철을 맞아 순천만 생태 보전의 소중함을 알아보는 생태 체험을 이달부터 평일과 주말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합니다. 참가자들은 1박 2일 프로그램에도 참여가 가능하며 순천만 습지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가 국토부의 지역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에 전국 최다 선정 실적을 거뒀습니다. 전남도는 국토부 2019년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공모에 고흥과 곡성, 한평 등 도내 모두 8곳이 선정돼 전국 최다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흥군 포두면 해창만 인근에 오토캠핑장과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 꼬맹이 놀이터 조성 사업은 인근 관광지와 연계돼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국토부의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먼지가 끼면서 가시거리 3km 안팎까지 좁혀져 있고요. 일부 서해안과 남해안은 200m 이하로 불과한 곳도 있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푹푹 찌는 중복 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가 되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32도, 강릉과 대구는 34도까지 치솟는 데다가 더위 불쾌감도 심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다 보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지금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비는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만 일부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보시면 고온다습한 남서풍에 의해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 시간당 50mm 이상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제주도 북부와 서부에는 호우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제주도 북부에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여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반면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빗방울만 떨어지겠고요. 강원 영서와 충북지방은 온종일 공기가 탁하겠고 수도권지방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 서울이 32도, 대전과 포항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밤부터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